33년을 꽉 쥐고 살았다. 억울함을, 분함을, 그리움을. 근데 그걸 내려놓으니까 손이 가벼워졌다. 봄이 오는 건 그런 것 같았다. 뭔가 새로 생기는 게 아니라 오래 쥔 걸 놓아버리는 것. 내가 33년을 놓았다. 그 순간 손이 자유로워졌다. 더 이상 주먹을 쥘 필요가 없었다. 이완된 손, 펴진 손, 그 손으로 나는 다시 꽃을 다룬다. 같은 손이지만 다르게 느껴진다. 소송을 취하한다. 그 결정을 내렸다. 아파트도 받지 않는다. 돈은 받을 것이다. 원래 내 것이었으니까. 하지만 아파트는 그 여자 것이다. 내가 원했던 것을 얻었으니까. 아파트는 이제 더 이상 나의 목표가 아니다. 내가 복수할 대상이 아니다. 그냥 한 여자의 삶의 공간이 될 뿐이다. 나는 그것을 내려놓을 수 있었다. 법정이 아니라 내 마음으로. 내 결정으로. 오늘 아침 꽃집 문을 열었다. 평소처럼. 꽃들이 거기 있었다. 물을 줬다. 꽃을 다듬었다. 손이 움직이는 것이 달랐다. 어제 전날과 같은 손인데 가벼웠다. 꽃을 다듬으면서 이것을 느꼈다. 오래 들고 있던 것을 내려놓으면 손이 이렇게 되는구나. 가볍구나. 이것이 어떤 것인지 33년 동안 몰랐는데 오늘 처음으로 알았다. 가벼운 손, 그것이 이 아침에 내가 가진 것이었다. 이 손이 33년 동안 무엇을 했는가? 이 손으로 소연이를 낳았다. 이 손으로 꽃을 다뤘다. 이 손으로 변호사 딸을 키웠다. 그리고 이 손이 복수를 놓았다. 그 모든 것이 이 손에 담겨 있다. 미움도, 사랑도, 일도, 꽃도. 그것을 다 내려놓고 남은 것이 이 손의 가벼움이다. 이제 이 손은 복수의 손이 아니다. 삶의 손이다. 꽃을 만드는 손이다. 딸과 밥을 먹을 손이다. 친구와 손을 잡을 손이다.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손이다. 3부가 시작됐다. 1부에서 꽃집이 시작됐다. 2부에서 복수가 진행됐다. 3부는 내가 시작되는 것이다. 강순옥이 다시 시작되는 것, 복수가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한 삶, 그것이 3부다. 나는 꽃을 다듬으면서 그것을 생각했다. 오늘부터, 이제부터, 이 아침부터 나는 다른 여자가 된다. 복수의 여자에서 일상의 여자로. 억울함을 들고 다니던 여자에서 꽃을 들고 다니는 여자로. 그 변화가 이미 시작되었다는 것을 느꼈다. 손이 가벼우니까. 발걸음이 가볍다. 얼굴도 가벼울 것이다. 내가 거울을 본다면 다른 얼굴이 있을 것이다. 33년이 나의 얼굴에서 빠져나갔을 것이다. 그 주름과 그 눈빛이 다시 새로운 얼굴로 시작할 수 있을 것이다. 아니, 처음으로 내 얼굴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내가 나를 위해 살았던 시간 속에서 만들어진 얼굴을. 나 자신의 얼굴을. 오늘 아침 꽃이 예뻤다. 봄 꽃들. 이 꽃들이 항상 있었는데 어제까지는 다르게 보였다. 오늘은 예뻤다. 같은 꽃인데 내가 달라진 것이다. 세상이 달라진 것이 아니다. 내가 달라지면 세상도 달라 보인다. 꽃집을 28년 했는데 이것을 오늘 다시 알았다. 꽃은 항상 예쁘다. 내가 그것을 볼 여유가 있는가 없는가의 차이였다. 나는 오늘 여유가 생겼다. 33년 동안 없던 여유가. 억울함이 눈을 가렸다. 복수가 마음을 가렸다. 그것들이 없어지니까 내가 비로소 보인다. 세상이 보인다. 꽃이 보인다. 소연이가 보인다. 박정자가 보인다. 그리고 이철수도 보인다. 미움을 버리니까 그 사람도 보인다. 죽어가는 한 늙은이로. 죄인이 아니라 그냥 늙은 사람으로. 내가 이제 그것을 볼 수 있다. 이것이 성장인가? 아니면 우리가 나이를 먹는다는 것의 의미인가? 모르겠다.
하지만 좋다. 이 느낌이 좋다. 세상이 다시 보인다는 것이 좋다. 꽃을 다듬으면서 오늘 할 일들을 생각했다. 소연이한테 가야 한다. 서류를 들고 김미연한테 전화해야 한다. 그리고 오늘 저녁에는 박정자를 만날 것이다. 이것들이 오늘의 일들이다. 복수가 아니라 그냥 사람들과 만나는 일들. 이것이 내 삶이었다. 원래 복수가 삶을 가린 것이었다. 이제 그것이 겉였다. 아래에 이것들이 있었다. 사람들, 만남, 일상. 소연이를 만날 때의 떨림. 김미연과 말할 때의 가슴 아픔. 박정자와 있을 때의 따뜻함. 이것들이 우리 인생이다. 위대한 승리나 화려한 성취가 아니라 그냥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 순간들. 그것이 내 인생의 전부였다. 33년 동안 복수에 가려서 안 보였지만 이제 보인다. 가장 중요한 것들이 항상 여기 있었다는 것을. 내 손을 잡아줄 친구가. 내 딸이, 내 꽃집이, 그것들이 내가 원래 원했던 것들이었다는 것을. 소연이 사무실에 찾아갔다. 서류를 들고. 이 서류를 준비한 것이 어제 저녁이었다. 집에 돌아와서 오래 생각했다. 그리고 결정했다. 소송을 취하한다. 집은 김미연이 갖는다. 돈만 받는다. 그것이 내 결정이었다. 이 서류가 그 결정의 증거였다. 소연이한테 가져간 것은 이 아이가 알아야 하기 때문이었다. 이 아이가 법무법인에 있으니까.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소연이가 엄마의 결정을 알아야 한다. 이 아이가 처음부터 같이 해온 것이니까. 엄마, 이게 뭐야? 아파트 관련 서류야. 취하 서류. 엄마, 진짜로. 응, 소송 취하할 거야. 그럼 그 집은? 그냥 김미연이 갖고 살라고. 내가 원한 건 그 집이 아니었으니까. 소연이 서류를 들여다봤다. 이 아이가 그것을 읽는 동안 나는 기다렸다. 소연이가 어떤 반응을 할지 알 수 없었다. 이 아이는 받아야 한다고 했다. 소송해야 한다고. 그런데 엄마가 취하하겠다고 했다. 이 아이가 받아들일 것인가? 아니면 반대할 것인가? 나는 긴장했다. 내가 한 결정을 딸이 이해해 줄까? 딸이 이 모든 것을 지켜보면서 다른 생각을 하고 있지는 않을까? 소연이 법무법인에 다닌다. 서류를 볼 줄 안다. 이 취하 서류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 아이는 정확히 안다. 아파트를 포기하는 것이다. 그 아파트가 얼마짜리인지도 안다. 엄마가 그것을 포기한다는 것, 이 아이가 그것을 읽으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 아깝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그런데 엄마의 결정을 막지 않았다. 이 아이가 엄마를 믿은 것이다. 변호사 딸이 엄마의 결정을 법적으로 인정한 것이다. 그것이 이 아이가 나한테 주는 신뢰였다. 내가 옳다고 생각했으니까? 내가 할 수 있으니까. 그런 믿음이 있었던 것이다. 엄마 이거 하고 나면 우리 손에 아무것도 안 남는데. 아니. 남아. 내가 억울하지 않았다는 거, 그게 남아. 내가 억울하지 않았다는 거, 그게 남아. 내가 한 말, 소연이 눈시울이 붉어졌다. 이 아이가 알고 있었다. 엄마가 그 말을 하기까지 33년이 걸렸다는 것을. 이제 됐다는 말을 하기까지 얼마나 오래 걸렸는지. 아무것도 남지 않는다고 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남는다고 했다. 내가 억울하지 않았다는 것, 그것이 아파트보다 크다는 것을 소연이도 알고 있었다. 그 눈시울이 그것을 말해줬다. 이 아이가 엄마를 위해 울었다. 엄마의 33년을 축약한 한마디를 듣고 엄마가 최종적으로 받은 것이 아파트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그 울음은 내가 받은 가장 큰 선물이었다. 아파트보다, 돈보다, 법원의 판결보다. 엄마,
나는 그 집 받아도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거 알아. 근데 내가 싫어. 그 집 보면 33년 생각날 것 같아서. 나는 이제 새 거 볼 거야. 그럼 김미연이 제안한 돈은? 그건 받을 거야. 그 돈은 원래 내 돈이었으니까. 집은 내가 포기하는 거고 돈은 돌려받는 거야. 그 둘은 달라. 소연이가 나를 안았다. 처음으로 딸이 엄마를 안아줬다. 소연이 품이 넓었다. 이 아이가 언제 이렇게 컸는지. 나는 이 아이를 안으면서 오랫동안 이렇게 안기지 못했다는 것을 알았다. 내가 항상 단단하게 있었으니까. 소연이한테 기대지 않으려고. 그런데 오늘은 이 아이가 안아줬다. 내가 받아들였다. 단단한 엄마가 딸한테 안겼다. 그것이 이상하지 않았다. 오히려 좋았다. 이 아이 품이 따뜻했다. 소연이가 나를 안으면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말이 필요 없었다. 이 아이가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 엄마가 33년 동안 어떻게 살았는지, 그 33년이 오늘 어떻게 끝났는지. 이 아이는 그 끝에 있었다. 처음부터 같이 있었다. 2부에서 서류를 준비하고 이준혁 씨와 이야기하고 아버지를 만나러 가고 이 아이가 다 같이 했다. 나 혼자가 아니었다. 소연이가 있었다. 그것이 이번에 다른 점이었다. 33년 전에는 혼자였는데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었다. 꽃집에 돌아와서 김미연에게 전화했다. 이 여자한테 직접 말해야 했다. 문자로 하지 않고 전화로 한 것은 이 여자한테 내 목소리로 전해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어제 이 여자 목소리로 들었으니까. 오늘 나도 목소리로 말하는 것이 맞았다. 김미연 씨, 나예요. 강순옥 씨. 소송 취하할 거예요. 그 집은 가지세요. 왜요? 어제 들었으니까요. 그거면 됐어요. 김미연이 한참 말이 없었다. 나는 그 침묵을 들었다. 이 여자가 뭔가를 생각하고 있는 것이다. 이 여자가 예상하지 못한 것이다. 소송 취하를. 역제안을 거절하면 소송으로 가는 줄 알았을 것이다. 그런데 나는 다른 것을 선택했다. 이 여자가 그것을 이해하고 있을 것이다. 천천히. 강순옥 씨, 고마워요. 고맙다는 말은 됐고요. 준혁 씨 잘 키웠네요. 그건 인정해요. 김미연이 피식 웃었다. 전화기 너머로 그 소리가 들렸다. 이 여자가 우은 것이다. 나와 통화하면서. 처음이었다. 이 여자와 내가 웃는 통화를 한 것이 준혁 씨 잘 키웠다는 말에 피식 웃었다. 이 여자도 아들이 자랑스러웠을 것이다. 이 아이가 얼마나 이 상황을 단단하게 감당했는지. 그것을 두 어머니가 동시에 알고 있었다. 그 웃음은 미움이 아니었다. 동의였다. 맞다. 우리 아이들이 잘 컸다는 동의. 우리가 비록 같은 남자를 두고 싸웠지만 아이들을 기르는 일에는 우리가 성공했다는 확인. 그런 의미였을 것이다. 처음으로 우리는 그 순간에 같은 편이었다. 엄마라는 같은 위치에서. 당신 딸도 잘 컸어요. 당신 딸도 잘 컸어요. 이 여자가 소연이한테 그 말을 했다. 전화기 너머로. 나는 그 말을 들으면서 이 여자가 이제 다르다는 것을 알았다. 적이 아니다. 아직 친구도 아니다. 그런데 더 이상 적이 아닌 것이다. 당신 딸도 잘 컸어요. 그 말이 이 여자가 나한테 줄 수 있는 마지막 선물이었다. 나는 그 말을 받았다. 전화를 끊고 꽃집에 서 있었다. 꽃들 사이에서. 꽃이 있었다. 나는 거기 서 있었다. 이 여자와의 33년이 이 전화 한 통으로 끝났다. 그것이 이상하게 느껴지지 않았다.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다. 모든 것이 끝난다. 33년도 끝났다. 전화기를 테이블에 내려놓고 나는 꽃을 다듬었다. 손이 움직였다.
꽃이 다듬어졌다. 이것이 내 일이다. 이 일을 하면서 살았다. 앞으로도 할 것이다. 김미연이 피식 웃었다. 그 소리를 들으면서 나도 속으로 웃었다. 전화기를 들고 웃고 있는 내가 이상했다. 이 여자와 전화하면서 웃는 날이 올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했다. 그런데 왔다. 준혁 씨 잘 키웠다고 했을 때 이 여자가 피식 웃었다. 이 여자의 그 웃음이 나한테도 왔다. 우리 둘이 같이 웃은 것이다. 전화기를 사이에 두고. 그것이 이 여자와 내가 처음 공유한 것이었다. 웃음. 소연이가 병원에 갔다. 이철수 퇴원날 꽃을 들고. 나는 이 아이가 그렇게 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했다. 소연이가 스스로 결정한 것이다. 엄마가 소송을 취하했다는 것을 알고 기 아이가 그 다음을 결정한 것이다. 꽃을 들고 병원에 가는 것, 그것이 소연이의 방식이었다. 말 대신 꽃으로. 경과 좋다고 들었어요. 다행이에요. 소연아, 퇴원 축하해요. 이철수가 꽃을 받았다. 눈이 촉촉해졌다. 소연이한테서 꽃을 받는 것, 이 사람이 이것을 원했을 것이다. 아버지라는 이름으로 딸한테서 무언가를 받는 것, 옷꽃 한 다발. 그것이 전부였지만 기 사람한테는 작지 않은 것이었다. 소연이도 그것을 알고 꽃을 가져온 것이었다. 이 아이가 꽃집 딸이었으니까. 무슨 꽃을 어떤 의미로 가져가야 하는지 아는 아이였으니까. 그 꽃이 뭐였는지 나는 나중에 들었다. 빨간 튤립이었다고. 내가 꽃집에서 자주 다루는 봄꽃. 소연이가 어릴 때부터 보던 꽃, 아버지한테 주기 위해 꽃집 딸이 고른 꽃, 그 의미가 나한테 닿았을 때 소연이가 얼마나 큰 마음을 먹었는지 알았다. 어머니, 응. 우리 엄마가 소송 취하했어요. 그냥 알고 계셨으면 해서요. 어머니. 소연이가 김미연을 어머니라고 불렀다. 이 말을 들으면서 나는 이 아이가 얼마나 큰 결심을 한 것인지 알았다. 어머니. 33년 동안 어머니라고 부르지 않은 사람. 이 아이한테는 어머니가 없었다. 나 하나뿐이었다. 그런데 이 아이가 그 말을 했다. 어머니. 그것이 이 아이의 방식이었다. 소연이의 방식으로 이 상황을 끝내는 것. 소연이가 어머니라고 한 것이 나한테 어떻게 들렸을까? 이 아이가 두 어머니를 갖게 된 것인가? 아니면 그냥 호칭인 것인가? 나는 그것을 복잡하게 생각하지 않기로 했다. 소연이가 그 말을 한 것, 그것이 이 아이의 결정이다. 이 아이가 어떻게 살아갈지는 이 아이가 결정한다. 나는 그냥 소연이 엄마다. 그것이 변하지 않는다. 어떤 호칭이 생겨도 나는 소연이 엄마다. 이철수가 꽃을 받고 눈이 촉촉해졌다는 것을 소연이가 나한테 말해줬다. 이 사람이 딸한테서 꽃을 받고 눈물이 고였다. 나는 그 말을 들으면서 복잡한 감정이 없었다. 그냥 그랬구나. 이 사람이 그것을 원했구나. 퇴원할 딸한테서 꽃 한 다발을. 그것이 이 사람의 소원이었던 것이다. 소연이가 그것을 줬다. 꽃집 딸이 꽃을 줬다. 어울리는 선물이었다. 이준혁 씨가 소연이를 배웅했다. 주차장까지. 이 아이가 소연이한테 무언가 말하고 싶었던 것이다. 이 상황 밖에서의 말, 나는 이 이야기를 소연이한테서 나중에 들었다. 소연이가 웃으면서 말해줬다. 준혁 씨가 밥 먹자고 했다고. 나는 그 말에 웃었다. 소연 씨 오늘 고마워요. 별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별거 맞아요. 소연 씨, 나중에 밥 한 번 먹어도 될까요? 이런 거 다 끝나고. 생각해 볼게요. 생각해 볼게요. 소연이가 한 말을 이 아이가 바로 네 했으면 이 아이답지 않았을 것이다. 생각해 볼게요. 그것이 소연이의 방식이다. 열어두는 것, 닫지도 않고 너무 빨리 열지도 않는 것. 나는 소연이가 그 말을 했다는 것을 들으면서 이 아이가 나를 닮았다고 생각했다.
나도 항상 그렇게 했다. 빨리 결정하지 않는 것, 생각해보는 것, 그것이 우리 모녀의 공통점이었다. 이준혁 씨가 뒷모습을 봤다고 소연이가 전해졌다. 이 아이가 뒤를 봤다는 것을 소연이도 알고 있었던 것이다. 뒤돌아보지 않고 걸어가면서 알고 있었던 것이다. 두 아이가 이 상황 밖에서 만난다면 어떤 두 사람이 될 것인가. 나는 그것을 생각하면서 조금 웃었다. 이것은 내가 관여할 것이 아니다. 이 아이들의 것이다. 소연이가 생각해볼게요 했다. 이 아이가 이준혁 씨를 다시 만나게 될 것인가? 모르겠다. 그것은 이 아이가 결정한다. 나는 그냥 기다릴 것이다. 소연이의 삶은 소연이의 것이다. 내가 결정해 줄 수 없다. 이 아이가 자랐다. 이 아이의 선택이 있다. 그것을 기다리는 것이 이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다. 기다리는 엄마. 그것이 산부의 나였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할 일이 많았다. 기다리는 것도 일이니까? 야, 소연이한테 들었어. 소송 취하했다고? 응. 잘했어. 응, 잘했어. 억울하진 않아? 억울하지. 근데 그게 내 인생의 전부는 아니잖아. 억울하지. 근데 그게 내 인생의 전부는 아니잖아. 내가 한 말, 이 말이 맞다. 억울함이 없어진 것이 아니다. 그것은 여전히 있다. 그런데 그것이 내 인생의 전부가 아니라는 것, 그것을 오늘 확인했다. 박정자가 어깨를 쳤다. 이 친구가 이 말을 알고 있었다. 전부터. 내가 그것을 깨닫기를 기다려왔을 것이다. 40년 넘게? 아, 이제 알겠다. 그 40년 넘은 우정이 나를 지탱했다는 것을. 박정자가 없었다면 나는 일찍이 미쳤을 것이다. 아니, 이미 미친 채로 죽었을 것이다. 그런데 이 친구가 옆에 있었다. 밤마다 내 얘기를 들어주고 내 분노를 이해해주고 때로는 나를 버릇없이 꾸짖기도 했다. 그것이 내 삶의 기둥이었다. 어쩌면 소연이보다 먼저 내 생명이었을지도 모른다. 박정자를 만날 때 나는 누가였나? 33살 임신부였다. 버림받은 여자였다. 그때 박정자가 내 손을 잡았다. 그리고 계속 잡았다. 30년을 잡았다. 풀지 않았다. 그 손이 없었으면 나는 소연이를 낳을 용기가 없었을 것이다. 꽃집을 할 용기도 없었을 것이다. 복수를 하고 인정을 받을 용기도 없었을 것이다. 모든 것이 박정자의 손에서 나왔다. 이제 알겠다. 내가 살아온 것이 혼자가 아니었다는 것을. 박정자가 있었고, 소연이가 있었고, 꽃들이 있었고, 봄이 있었다. 내가 복수만 생각했지만 사실은 나를 바꿔주는 것들이 항상 옆에 있었다. 야, 이제 뭐 할 거야? 꽃집 더 크게 키울 거야. 그리고 여행이나 한번 가야지. 나 아직 제주도 못 가봤거든. 나도 데려가. 당연하지. 박정자와 웃었다. 꽃집에서. 마감 정리를 하면서. 이 공간에서 이렇게 웃은 것이 오래됐다. 꽃집을 열고 28년 동안 우은 날도 있었겠지만 지런 웃음은 달랐다. 가벼운 웃음이었다. 무언가가 끝나서 가벼운 웃음. 제주도 얘기를 하면서 박정자가 데려가라고 했다. 당연하다. 이 친구 없이 제주도에 가면 재미없다. 40년 된 친구와 가는 것이 맞다. 억울하지. 근데 그게 내 인생의 전부는 아니잖아. 내가 한 이 말을 박정자가 들었다. 이 친구가 어깨를 쳤다. 말 대신. 그것이 이 친구가 하는 위로였다. 말 대신 어깨를 치는 것, 40년 된 위로의 방식이었다. 나는 그 어깨를 느끼면서 이 친구가 얼마나 오래 내 옆에 있었는지 실감했다. 이 친구가 없었다면 이 33년이 더 무거웠을 것이다. 박정자가 있어서 이것이 가능했다. 33년이 끝났다.
생각보다 가벼웠다. 아니, 생각보다 오래 들고 있었던 것 같다. 내가 이 무게를 얼마나 당연하게 들고 살았는가를 알게 되었다. 어쩌면 그것이 내 정체성인 줄 알고 살았을지도 모른다. 혼자 버텨내는 여자. 억울함을 안고 사는 여자. 그것이 나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른다. 그런데 그것을 놓으니까 내가 사라지는 게 아니었다. 더 명확한 내가 드러났다. 꽃을 좋아하는 여자. 딸을 사랑하는 여자. 친구를 소중히 하는 여자. 복수가 내 정체성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았다. 그냥 나를 가리는 그림자였다. 33년 동안 그 그림자 안에 있다가 오늘 그것을 벗어났다. 꽃집 문을 닫았다. 오늘도 하루가 끝났다. 내일 아침 다시 문을 열 것이다. 꽃들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그것이 내 삶이다. 3부에서도 꽃집은 있다. 봄이 있다. 소연이가 있다. 박정자가 있다. 복수가 사라진 자리에 직업들이 남아있다. 원래 있었는데 복수에 가려서 보이지 않았던 것들이 이제 보인다. 그것이 3부의 시작이었다. 1부는 꽃집이 나를 만들었다. 2부는 복수가 나를 움직이게 했다. 3부는 삶 자체가 나를 채울 것이다. 꽃집의 소리로, 소연이의 목소리로, 박정자의 웃음으로, 그런 일상의 것들로. 그것만으로 충분할 것이다. 그것만으로 나는 이미 충분히 행복하다. 이제 알겠다. 행복은 뭔가를 얻는 것이 아니었다. 뭔가를 놓는 것이었다. 미움을 놓고, 복수를 놓고, 억울함의 무게를 놓으니까 비로소 행복했다. 그것이 이 33년이 나에게 가르쳐준 것이었다. 제주도를 생각했다. 아직 가보지 못한 곳 옥꽃집을 하느라, 소연이를 키우느라, 복수를 생각하느라 가지 못했다. 이제는 갈 수 있다. 박정자와 같이 어떤 꽃이 피어 있을까? 제주도 꽃을 보고 싶다. 꽃집을 하는 사람이 꽃을 보러 여행을 가는 것, 그것이 내가 이제 할 수 있는 것이었다. 나는 꽃집 문을 잠그면서 그것을 생각했다. 제주도의 꽃도 봄에 가면 좋을 것이다. 봄은 아직 남아 있었다. 나는 63년을 살면서 제주도를 가본 적이 없었다. 33년을 복수로 보냈고 30년을 꽃집으로 보냈다. 그 사이에 여행할 시간은 없었다. 하지만 이제는 있다. 박정자 손을 잡고 제주도로 갈 수 있다. 꽃을 보러, 바다를 보러, 봄을 느끼러. 그것이 3부의 나였다. 복수의 여자가 아니라 여행을 가는 여자로서. 63살의 여자가 처음 가는 제주도. 몇십 년을 먹고 처음으로 하는 일들. 소연이를 낳으면서도 떨렸겠지만 지금이 다르다. 지금은 나를 위해 가는 여행이다. 누가 시켜서도 아니고 누가 필요해서도 아니고 그냥 나를 위해. 그런 여행이 이 세상에 존재했다는 것을 오늘 알았다. 나를 위한 시간. 나를 위한 공간. 나를 위한 일상. 33년을 복수로 보냈을 때는 상상도 못했던 것들. 이제 가능하다. 이 가벼워진 손으로. 이 펴진 주먹으로. 나는 제주도에 간다. 봄에. 박정자와 손을 잡고. 꽃을 보러. 바다를 보러. 나 자신을 찾으러. 내가 내린 결정. 소송 취하. 그 말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본다. 내가 정말 할 수 있는 결정인가? 이 결정이 맞는 결정인가? 소연이가 나한테 물었다. 엄마, 그 집 받아도 되지 않느냐고. 나는 그렇게 말했다. 내가 원한 건 그 집이 아니었으니까. 그 말이 맞다. 돌아보니 내가 원했던 것은 집도 아니고 돈도 아니었다. 내가 원했던 것은 다른 사람의 마음이었다. 그 여자의 마음이 내 편에 있으면 좋겠다는 마음. 아니, 적어도 내가 억울했다는 것을 인정받고 싶었다. 그것이 전부였다. 그리고 나는 그것을 얻었다.
16화에서 이제 내 손은 비어 있다. 그 여자 손도 비어 있을 것이다. 우리 둘 다 아무것도 받지 않는다. 대신 우리는 무언가를 얻었다. 서로를 이해하는 마음. 아니, 완전한 이해는 아니지만 적어도 상대를 다르게 보는 눈. 나는 이 여자가 악마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다. 그리고 이 여자도 나를 동정의 대상이 아니라 한 여자로 본 것 같다. 33년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었다. 소련이와 준혁. 두 세대가 이제 만나기 시작한다. 우리의 미움이 그 아이들의 미움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것, 그것이 내가 할 수 있는 마지막 일이다. 내가 소송을 취하는 것, 그것은 단지 법적 결정이 아니다. 그것은 미움을 내려놓는다는 뜻이다. 억울함을 놓는다는 뜻이다. 복수를 포기한다는 뜻이다. 대신에 얻는 것은 자유다. 이철수가 퇴원하는 날에 소연이가 꽃을 들고 나타났다. 그 아이가 부르는 말 어머니, 김미연을 어머니라고 부르는 아이. 나는 그것을 볼 때 눈물이 났다. 내 딸이 이제 두 어머니를 가지게 되는 것이다. 아니, 이미 가지고 있었을지도 모른다. 나는 다만 인정하지 않았을 뿐이다. 그 여자를 어머니로 인정하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소연이는 다르게 생각했다. 소연이는 이 여자가 아버지를 키운 어머니임을 알고 있었다. 그리고 이제 소연이는 그것을 인정한다. 내가 놓아줌으로써 내 딸도 자유로워진다. 이것이 진정한 사랑이 아닐까? 아이를 위해 자신의 미움을 내려놓는 것, 그것이 엄마가 된다는 것. 소연이가 이철수의 서류 가방을 정리했다. 병원에서 퇴원한 후 준혁이가 물려준 것들. 사진, 편지, 그리고 반지. 나는 그것들을 볼 수 없었다. 소연이의 영역이었다. 나는 다만 그 아이 옆에만 있었다. 더 이상 따라하지도 간섭하지도 않고 그냥 곁에 있었다. 엄마로서. 이철수도 변하고 있었다. 죽음 앞에서. 마지막 시간을 계산하면서 이 사람이 마지막으로 한 것들이 무엇인가를 생각했다. 소연이를 찾았다. 순옥에게 전화했다. 준혁에게 사진을 건넸다. 이것들이 이 사람이 할 수 있는 전부였을 것이다. 모자란 아버지. 그렇지만 최선을 다한 아버지. 그 정도로 충분했다. 적어도 소연이한테는. 이 드라마는 복수에서 시작했지만 용서로 끝나고 있었다. 아니, 완전한 용서는 아니었다. 그렇지만 미움이 사라지고 있었다. 자리를 비워가고 있었다. 그 자리에 들어오는 것은 이해였다. 모두가 자신의 이유가 있다는 이해. 모두가 자신의 고통이 있다는 이해. 그렇기에 더 이상 비난할 수 없다는 깨달음. 그것이 성장이었다. 내가 33년 동안 얻어야 했던 것. 꽃집에 손님들이 들어왔다. 봄이 되면서 많아진 손님들. 결혼식 꽃, 개업식 꽃, 축하꽃, 우위로 꽃, 나는 각각에 맞는 꽃을 골랐다. 손님들의 마음을 읽으면서 어디로 갈 것인지를 생각하면서 꽃들을 선택했다. 이것이 내 일이었다. 단순해 보이지만 누군가의 감정을 전달하는 일, 그것이 내가 25년 동안 해온 일이었다. 아파트도 받지 않고 돈도 받지 않으면서 나는 이 일을 계속할 것이었다. 왜냐하면 이 일이 나를 살리니까? 이 일이 나에게 의미를 주니까? 그것으로 충분했다. 소연이가 엄마 집에 자주 왔다. 준혁과 함께. 둘이 손을 잡고 내 집의 문을 열고 들어왔다. 이제는 어색한 손님이 아니라 가족이었다. 아니, 이미 그럴 준비가 되어 있었나 보다. 함께 밥을 먹으면서 나는 생각했다. 이것이 복수의 끝인가? 아니다. 이것이 행복의 시작이다. 내가 잃은 것들보다 얻은 것들이 훨씬 크다는 깨달음. 내 딸이 행복해하는 것을 보는 것, 그것이 내가 받을 수 있는 최고의 보상이었다. 아파트도 돈도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박정자가 나한테 물었다. 후회는 없냐고.
나는 잠깐 생각했다. 후회. 그것을 다시 정의해야 할 것 같았다. 내가 한 일들을 다시 할 수 있다면 같은 방식으로 할까? 아니다. 다르게 할 것이다. 덜 미워할 것이다. 더 빨리 놓아줄 것이다. 소연이를 더 자유롭게 해줄 것이다. 하지만 지금의 나로서는 그렇게 할 수 없었다. 33년을 억울해했던 나로서는 그래서 후회라는 말도 어색했다. 그저 나는 그렇게 살았을 뿐이었다. 강순옥이라는 여자로서 할 수 있는 최선의 방식으로. 그리고 이제 나는 다르게 살아가고 있다. 그것으로 충분했다. 3부의 시작. 이것을 다시 말하면 복수의 끝이자 회복의 시작이다. 미움을 놓은 손으로 꽃을 잡았다. 억울함을 내려놓은 어깨로 제주도의 바람을 맞을 것이다. 소연이를 놓아준 심장으로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을 것이다. 나는 변했다. 33년이 나를 바꿨고 2부가 나를 깨웠고 3부는 나를 살게 할 것이다. 강순옥으로서 아무의 아내도 아닌 아무의 받은 피해자도 아닌 그저 강순옥으로서 그것이 이제 내 이름이 의미하는 바였다. 다음 화 예고. 순옥 씨. 나야. 철수. 소연 씨 같은 사람이 있다는 걸 몰랐을 텐데. 이철수가 퇴원을 한다. 병원에서 나온다. 휠체어를 탄 채로. 하지만 나온다. 살아서 나온다. 이 사람이 죽지 않았다. 내가 이 사람을 죽인 건 아니었다. 복수도 죽음을 부르지 않았다. 이 사람은 여전히 여기 있다. 소연이 아버지로서. 그리고 나는 이 사람을 용서하지 않았지만 미워하기도 멈췄다. 그것이 이제까지의 변화였다. 용서는 아니지만 용서 쪽으로 가는 길 위에 서 있다는 뜻이다. 3부는 그런 느린 변화를 담을 것이다. 급격한 변화가 아니라 일상 속의 조용한 변화. 미움이 사라지는 대신 무관심이 생기는 것 아니, 다시 생각해보면 관심이 다른 곳으로 가는 것, 이 사람 대신 내 꽃집으로, 내 딸로, 내 친구로. 그런 변화들. 다음 화 봄날의 귀환 18화. 각자의 봄.